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10분 시사 경영 잠깐 좀 함께 다루고 가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저는 공부할 때 첫 번째는 독서하고 성경 보고 신문 보고. 전 아직도 신문을 봐요. 아직도 종이 신문을 보는데 옆집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보는데 한 신문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보는데 온라인도 좀 봅니다. 예. 오늘 했던 얘기는 뭐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은, 머리는 맞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 마음은 맞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부 장관이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수능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능이 없어진다는 건 팩트예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일본도 수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수능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상대평가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만 장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바뀌긴 되게 어려운데 지금 많은 이제 교육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한 목소리는 수능 폐지론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논객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공정의 문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느냐? 이 참 없거든. 일본도 지금 사실은 수능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떤 공통의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되었지만 그 여전히 이 어떤 공정의 문제. 그런데 이것과 달리 오늘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수능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능이 필요했던 시대가 있고 또 수능이 무의미한 시대가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고등부 열정 캠프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 마감돼서 지금 자르고 있는 중인데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보면 그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들의 인생이 그 시험 성적으로 좌지우지 되지는 않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이 장관도 인재를 할 거예요. 뭘 인재하냐면 프레임의 변화예요.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그 프레임 중에 가장 큰 프레임이 수요와 공급의 프레임이에요. 예전엔 어때요? 예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높았죠. 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 말하자면 대학을 가고 싶지만 대학 숫자보다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죠. 옛날에는 제가 태어날 때마다 한 60만, 70만, 지금은 한 학년이 한 40만, 숫자는 줄었죠. 그 대학은요, 훨씬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진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과연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 공정, 이런 게 과연 필요할까? 물론 이 상황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래도 그 대학을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학생의 마음엔 엄마의 꿈이 담겨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대학을, 지금 많은 기업들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대학을 안 본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대학을 가고자 막 3수, 4수, 이렇게 한다는 건 거기만 대학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앞으로는 점점 캠퍼스 없는 대학이 많아지는데, 그럼 캠퍼스 없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했지만 미네르바 대학? 이런 대학들은 사실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들어가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의 대학의 프레임이 아니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은 대학을 들어가고자 하는 친구들보다 대학이 더 많아진 상황. 지방 같은 경우는요, 대학 교수들이 그 근처 고등학교에 가서 영업한답니다. 사업 설명회 하듯이 학교 설명회 하고요. 우리 대학 오라고. 물론 이제 좋은 대학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을 가릴 게 아니고요. 그 대학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상대적 경쟁의 시대가 아니고 절대적 차별화의 시대예요. 이유는 뭐냐면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많아졌는데도 아직도 이 한 곳에 가서 줄을 서고 있거든요. 줄을 서고 있다는 건 뭐죠? 1등에서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곳에 줄을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적 차별화는 어때요?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나만 차별화시키면 돼요. 그 나만 차별화하는 방법은 그 뒤에 줄을 안 서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학원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고등부 열정 캠프를 하니까, 교수님 다 좋은데요. 그 시간에 학원이 걸려요. 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학원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학원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떨어져요. 그렇지. 그게 본인 성적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성적을 올리는 나만의 방법, 나만의 노하우. 저는 이게 진짜 절대적인 차별화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공부는 어때요?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꼭 100억을 벌어야 돼. 그래요? 100억 벌어야 성공해? 50억 벌면 실패한 거예요. 10억 벌면 완전 패가망신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폄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길에 빠지냐면 이제 우울증에 빠지겠죠. 대한민국 사회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네, 뭐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나? 솔직히 뭐 무인기가 날아왔다고 해서 우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용산에 있는 그 사람 빼고는 뭐 별로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우리가 절대적 차별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보석을 존중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난 아무렇지도 않은 것. 제가 어떤 요즘 이제 고등부 열정 캠프 참여한 친구들을 이제 진단해서 통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음악 지능이 엄청 높아요. 음악 지능 높고요. 두 번째가 신체 운동 지능이 높아요. 세 번째가 인간 지능이 높아요. 인간 친화지능. 이 세 가지 합치면 뭔지 아세요? 댄서예요, 댄서. 그렇잖아요. 얘는 몸을 굉장히 잘 다뤄요. 음악이 좋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춤 엄청 잘 추겠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이는데, 근데 이 친구의 얘기가 뭐냐면, 아, 근데 그 춤춰서 뭐 먹고 살아요? 아니, 네가 왜 그걸 걱정해? 이게 누구의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부모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삼촌과 이모의 프레임에 있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걔는 제가 볼 때 지금 춤추는 게 옳아요. 공부를 언제 해요? 그 춤을 추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각자의 길에서 1등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를 각자의 길에서 1등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교육부 장관도 그걸 아니까 수능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했다가도 다시 주워 담았지만 결국 지금의 시대는 누군가에 가서 줄 서서 1등부터 360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360도로 둘러앉은, 이게 이어령 박사가 한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분야 1등이다. 어떻게 돼 있을 때? 줄 서지 않을 때 1등이다. 줄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모여 있으면 360명이 360도로 뛰지 않겠느냐. 그럼 몇 등이에요? 1등이죠. 저는 이게 이런 시대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분이 제 얘기를 듣고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뭐 정치를 하세요. 뭐 전대 그래 정치 안 할 거고요. 예. 저는 그냥 제 캠프에 온 학생들만 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10년 구해봤는데 많이 구했어요. 그 캠프 나와서 창업하고 그래요. 돈도 많이 벌고. 예. 저는 그게 잘하는 거죠. 또 우리 멘토들이 와서 열심히 도움을 주면서 서로 간에 그런 유대관계, 인맥, 경험 이런 것들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수능이 앞으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각자 자신의 삶에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것이 오늘 주제, 경쟁에서 성장으로 가는 거다 하는 거죠. 절대 경쟁을 해서 성장을 가는 게 아니고요. 경쟁에서 성장으로 가는 이런 대전환의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